조금 여유롭게 가고 싶으나 진도를 하나도 선행 진도를 못 나갔기 때문에 고1 한을 일단 어느 정도까지 할 목적이냐면 원반까지는 적어도 내용은 최대한 다룰 수 있도록 연습은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용이 안 된 게 기말고사 단원에서는 행렬 단원만 지금 안 해놓고 경우의 수 순열과까지 다 해놨으니까 아마 시간상 한 2주 정도 이용하면 충분할 것 같기는 해요. 그거 상황을 봐가지고. 이해 갔어? 그래서 빠른 학교가 시험이 6월 말에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7월 초에 다산이 제일 늦게 있더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6월 말에 있고 됐니?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일단은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고1 공통수학 이 내용을 좀 진도를 나갈 거고요. 됐니? 그래서 그 진도 나갈 때 이 교재도 사용을 할 겁니다. 됐지요? 자, 노트 꺼내시고요.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내가 여태까지 패드를 보면 다 못 찾아. 중요한 건 그냥 중간에 빨리 찾아라고 할 때 패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 찾아. 그러니까 뭐 네가 패드에 적고 나중에 다시 노트에다 적어 뭐 어떻게 할지는 네가 정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노트 적는 거를 기본적으로 추천합니다. 웬만하면 패드 쓰지 마. 이해 갔어? 노트에다 다시 옮겨 적어. 그게 제일 좋아.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 원장님 수업 시간에 이미 어느 정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뭐 최대한 많이 상세하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도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의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평면좌표라는 노래식인데 말 그대로 중학교 때 배운 이 좌표평면에 대한 얘기를 우린 다루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는 이미 겨울방학 전에 한번 우리가 예비고1 타임 때 한번 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쓰는 좌표계를 우리는 무슨 좌표계라고 얘기한다? 직교 좌표계라고 한다. 다시 무슨 좌표계라고 한다고? 직교 좌표계. 됐니? 나중에 고2 올라가면서 그때는 극좌표계에 대한 개념도 잠깐은 알려드릴 겁니다. 삼각함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이 직교좌표계라는 노래식은 뭘 얘기하냐면 그만 봐라 휴대폰. 이런 식기는 어떤 두 개의 수직선들이 만나서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내는데 이 두 수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를 우리는 직교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얘가 X축, 다음 얘가 Y축. 됐죠? 그 얘기는 어떤 하나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A, B라는 점을 표현을 한다면 이 A, B라는 점이 중학교 때는 오른쪽으로 A 칸 가고 아래로 B 칸 가는 거야 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 A, B라는 점을 나타낸다는 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두 직선을 나타내게 된다고. 그랬을 때 가로 방향의 직선을 얘는 Y는 B라는 직선, 세로 방향의 직선을 누구는 A라는 직선? X는 A라는 직선. 얘네가 서로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나중에 좌표평면 공부할 때 계속 익히라고 얘기했던 게 X축의 평행을 하든가 또는 X축의 수직이 되든가 마찬가지로 Y축의 평행을 하든가 다음 Y축의 뭐가 되게 된다면 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잡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X축에 평행한다? 그럼 X축에 평행한다는 건 얘는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그럼 이 가로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무슨 좌표 똑같아? Y. 그렇지. X축의 평행에 그 얘기는 Y 좌표 같아. 다시 한 번 더. Y축의 수직이야. 다시 무슨 축의 수직이라고? Y축의 수직이야. 그럼 얘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Y축이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가로. Y축.
세로선. 그럼 Y축의 수직인 선은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가로선. 표현 이해갔죠? 그럼 가로선이 되면 무슨 좌표 똑같아? Y 좌표 똑같아.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얘네 말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저기를 그대로 해석을 하셔서 X축 평행하고 Y축 수직이야? 그러면 얘들 가로선이 될 테니까 Y좌표 같다로 떠올리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Y축의 평행에 그럼 얘는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그럼 무슨 좌표 똑같아? X좌표 똑같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X좌표 같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X좌표 같아. 다음 X축의 수직이야. 그럼 이 말이 나오는 것도 얘는 가로선이니 세로선이니? 세로선. 됐죠? 그것만 떠올리셔갖고 가시라는 겁니다. 굳이 쟤를 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표현 이해갔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둘 다 무슨 좌표 똑같아? 무슨 좌표가 똑같다? X좌표 똑같다.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런 직교좌표계를 다룬다는 건 이 X축 평행, Y축 평행, X축 수직, Y축 수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당연히 기본적인 걸 떠올리시는 것과 결국에 항상 접근은 가장 기본인 거야. 그럼 얘들의 좌표가 똑같으면 그 좌표를 어떻게 찾느냐? X축이나 또는 무슨 축에 Y축에 무슨 발을 내려라. 수선에 뭘 내려라. 발을 내려라. 이게 가장 기본 접근이라고.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그 놈을 식기를 이용을 해서 뭐를 찾는 연습을 해? 좌표 찾는 연습을 하고 좌표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크다 작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때 X좌표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된다면 X좌표라는 놈의 식기는 다시 봅니다. X축이 가로선이기 때문에 이때 X좌표는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니 왼쪽에 있는 게 크니?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게 커. X좌표는 오른쪽이 큰 놈이야. 그렇다면 Y좌표는 세로선을 세로선상에서 의미하게 될 거거든. Y축 자체가. 그럼 얘는 위에 있는 게 큰 거야? 아래에 있는 게 큰 거야? 그렇지. 위에 있는 게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Y좌표의 위아래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부등식에서 해석을 한다고 알려드렸었죠. Y는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Y는 0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다. 다 Y 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됐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평면좌표가 저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면서 쟤를 가지고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두 점 사이에 대한 거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좌표 평면에 이렇게 점이 있다고. A, x1, y1, 다음 B, x2, y2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이 점 A와 점 B 사이에 뭐를 나타내? 거리를 나타내. 그럼 이 거리라는 개념을 뭘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나중에 점직 사이의 거리의 개념이나 모든 기본 개념은 동일하니까 거리라는 용어가 쓰였다는 건 가장 짧은 걸 의미합니다. 다시, 거리라는 말이 쓰였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가장 짧은 것. 최단거리를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가장 짧은 것. 표현 이해갔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500km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가장 짧게 500km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돌아가는 걸 500km라고 얘기하지 않아.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우리나라 지도를 대강 그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 뭐 이런 모양을 그렸을 때 뭐 적당히 여기쯤 있겠죠. 남양주는. 됐니? 부산이 여기 있다라고 치자. 그럼 여기에 부산이 존재할 때 남양주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를 의미해? 그럼 가는 방법은 전라도 지나서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거리라는 개념을 써먹으려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직선으로 이어야 된다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거리라는 개념이 된다는 건 가장 짧은 놈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짧은 놈을 의미한다는 건 뭘 나타내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얘는 곡선이 나와야 돼, 직선이 나와야 돼. 직선. 그렇지, 직선이 나와야 돼. 직선이 나와야 되고 직선에서도 이걸 무조건 가장 짧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이 점이 있다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중에 가장 무한 놈을 찾아내려면 짧은 놈을 찾아내려면 다시 무한 놈을 찾아내려면 짧은 걸 찾아내려면 이 점에서 직선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표현이에 갓상가서 저 선이 무슨 관계를 이루게 된다면 수직. 표현이에 갔냐 안 갔냐. 그렇기 때문에 거리라는 용어가 쓰인다면 직선과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개념을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표현이에 갔지요? 그럼 그 얘기는 점 A와 B 사이에 우리가 뭐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 두 점 사이에 뭐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거리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A하고 B를 직선으로 이어야 돼, 곡선으로 이어야 돼? 직선으로 이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수직 개념은 당연히 점과 점이니까 쓰일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그대로 뭘로 직선을 잇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이렇게 직선을 잇게 된다면 저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얘가 A하고 B 사이를 이은 요런 직선 얘를 우리 뭐라고 표현해? 선분 AB 또는 변 뭐라고? AB라고 표현을 하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그때 이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가 쓰는 좌표계가 무슨 좌표계니까 직교 좌표계니까 무슨 발을 내려서 그렇지 수선을 발.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x1 여기 좌표가 얼마? x2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럼 그때 이 지금 요 놈을 쉽게 해가지고 직교 좌표계를 긋게 된다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 변의 길이는 x2에서 x1을 뭐 하면 돼? 빼면 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크고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니까. 됐지요? 마찬가지로 요 놈을 쉽게 해서도 y좌표의 수선의 발을 내게 된다면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뭘로 y2로 표현될 거고요. 그럼 이 길이는 뭐에서 뭐를? y2에서 누구를? y1을 뭐 한 거랑? 뺀 거랑 똑같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y2에서 y1 뺐으니까 요 놈을 쉽게들을 가지고 그대로 직각삼각형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정리 써라? 피타고라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게 되면 얘는 시작 루트 뭐에서? x2 마이너스 x1의 뭐에서? 제곱 플러스 다음 y2 마이너스 y1의 뭐를? 제곱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뭐 요것들은 뭐 대부분 아실 테니까. 됐지요? 됐니? 만약에 이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라면 원점은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니까? 0,0이니까. 됐니? 다음 여기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읽으세요. 선분 AB 또는 뭐라고 돼 이거? 변 AB 이렇게 나타내지. 됐니? 이때 특히나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선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뭐라는 개념 자체가 선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두 점 사이의 뭐를 의미해? 거리를 의미합니다. 기본은 즉 그 얘기는 요놈 읽으면 시작 선분 CD 의미하지. 그럼 이 선분 CD라는 건 점 누구와 C와 점 누구 사이에 D 사이에 뭐 그렇지 의미 자체가 이거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먼저 잡아놓고 가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표현 됐지요? 됐니? 오케이 찍으시고 응? 물을 거기 있잖아. 물 거기 있는데 뭘 또 물을 마셔? 차가운 물을 먹고 싶어? 아니 졸려가지고? 그래 갔다 와. 자 다음
두 번째, 내분과 외분. 이 내분과 외분을 선행한 사람들 중에는 보통 공식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1학년 때 공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갔니? 저거 공식 써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는 어지간하면 안 나와. 정말 뭐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표현이 알았어? 그 경우는 웬간하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기본적으로 공식 외우시면 안 돼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처음 공부는 무조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찍는 연습하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다시 이 내분과 외분은 공식 외우지 말고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점 무조건 뭐 하라고? 찍는 연습하는 거.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얘를 찍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요. 이걸 뭐 X좌표, Y좌표 따로 한다, 공식을 어떻게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공식을 나중에 만약에 써먹는다는 건 걔를 해석만 하는 연습만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표현이 이해갔니? 자,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다시 이거는 뭐 내용부터 하면서 해드릴 테니까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이 내분이라는 말 자체가 안에 있다라는 거야. 다시 어디 있다고? 안에 있다고. 안내자라는 한문을 쓰는 표현인 거고 그거 어차피 니들은 공부 안 할 거니까 안에 있다라는 건데 그 안에 있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 이 안에 있다라는 내분의 개념이 된다는 건 선분 AB를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선분 AB 위에 존재해야 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어디 존재해야 된다고? 선분 AB 위에 바깥쪽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선분 AB 바깥에.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어떤 수직선상에 점 A가 존재하고 점 B가 존재할 겁니다. 표현이 이해갔어? 그러면 와 이 여기 부분이 선분 누구를 의미하고 AB를 의미하고 여기는 AB보다 어느 쪽? 왼쪽, 소위 바깥. 다음 여기는 어느 쪽? 바깥. 오른쪽, 바깥.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즉 여기가 안, 여기가 뭐? 바깥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럼 얘 내분을 찍을 때는 내분 외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봐! 선분 뭐라 그랬어? 봐라! 자, 선분 뭐라 그랬어? AB라 그랬지. A 시작이야 무조건. 다시 선분 뭐라고? AB라고. 누구에서 시작해? A에서 시작을 해. A에서 시작을 해. 다음 끝이 누구로 나야 되냐면 B로 끝나야 돼. 표현이 이해갔니? 다시 선분 누구를 AB라고 그랬잖아. 누구 시작해야 된다고? A 시작해서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야 돼? B로 끝나야 돼. 잘 이해 안 간 사람.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다시요. 내분과 외분은 기본적으로 공식 외우지 말고 이 찍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머릿속으로 그냥 찍을 수 있어야 돼. 좌표평면상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거 좌표 보면서 그냥 공식 안 써서 좌표 잡아낼 수 있다고. 원래는 더 필요한 거는 얘네들 가지고 뭐까지 할 거냐면 나중에 이걸 해석까지 하는 연습이 대부분 문항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해갔니? 그래서 한 방에 이거를 찍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인 겁니다. 다시요.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한다 그랬어? 그럼 선분 AB니까 누구에서 시작을 해서 A에서 시작을 해서 누구로 끝이 나야 된다고? B로 끝이 나야 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그때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선분 AB 안에 해야 되니 위에 해야 되니 바깥에 해야 되니? 안에. 됐어 안 됐어? 쉽게 말하자면 아니지만 수학에서 아니란 표현 안 써. 니들 알려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고 선분 AB 위. 됐냐 안 됐냐? 여기를 선분 AB 뭐라고 한다고 요 영역을? 위. 됐어? 그럼 여기는 어떤 영역이냐면 바깥의 개념이 아니라 선분 AB의 연장선 위.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거 큰일 났다. 선분 AB의 무슨 선? 연장선. 왜? 선분 AB는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 걔를 더 뭐 했어? 이었다는 게 연장선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이 연장선 위가 요 영역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럼 다시요. 성분 AB를 3대2로 내분한다? A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B로 끝나야 되는데 요 놈의 식기를 얼마만큼 먼저 갔다가 A로 시작해서 얼마만큼 먼저 갔다? 3 먼저 갔다. 그 다음 얼마 가서 2로 가면서 누구로? B로 끝이 나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요. 누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A에서 시작을 해서 얼마만큼 먼저 가? 3만큼 가. 그 다음에 또 얼만큼 가? 2만큼 가서 누구로 끝나야 된다고? B로 끝나는 요 점. 이거를 3대2 무슨 점? 내분점. 성분 AB 위에 존재.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가 꼭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 그럼 이 외분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가 안이 아니라 바깥에 대한 개념인 거고, 그럼 그 얘기는 성분 AB 위가 아니라 성분 AB의 무슨 선 위에? 그렇지, 연장선 위에 존재할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다시요. 성분 AB의 무슨 선 위에 존재할 거라고? 연장선 위에 존재하니까 연장선까지 반드시 그려내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누구에서 시작해서? A에서 시작해 얼마만큼 가? 다시 얼마만큼 가? 땡! 끝나는 게 B제라니까 또 안 듣네. 다시 끝나는 게 B라니까. 다시 누구에서 시작해? A에서 시작해. 다시요. 누구에서 시작해? A에서 시작해. 얼마만큼 가? 3만큼 가. 그 다음 또 얼마만큼 가? 2만큼 가서 누구로 끝나? B로 끝나.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다시 누구에서 시작해? A에서 시작해? 얼마만큼 가? 3만큼 가? 다음 얼마만큼 가? 2만큼 가? 누구로 끝나? B로 끝나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게 외분이니까 A, B의 무슨 선 위에? 연장선 위에. 그럼 연장선이라는 거 어느 파트? 이 성분 AB 바깥에 있는 여기 파트라 그랬잖아.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갑니다. 보통 이거를 찐따처럼 찍는 새끼가 봐라! 보라고 제발 좀. 아유 한번 겪어봤으면 알 거 아니야 시험. 시험 겪어봤으면 깨우치셔야지. 어떡하려 그래. 어? 아 그래서 그렇게 그냥 뭐 살겠어요. 말리진 않는데 아 나중에 뒤통수만 치지 말라고. 어? 본인이 공부들을 안 하시면서 들으랄 때 들으라니까 왜 안 듣고 꼭 나중에 안 된다고 계속 못하겠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고. 자 다시요. 성분 AB라 그랬으니까 누구 시작해서? A에 시작해서 얼만큼? 3만큼 가고 그 다음 얼만큼 가? 2만큼 가? 그 다음 누구로 끝나? B로 끝나는 거야. 항상 똑같아. 내분이든 외분이든. 표현 이해갔어? A 시작, B 끝. 됐지요? 그럼 그놈의 식기를 왼쪽 오른쪽을 저는 못하겠어야 하는 사람은 둘 다 해보면서 익히라는 거야. 단순해. 다시 둘 다 뭐하라고? 해보면서 뭐하라고? 익히라고. 그럼 둘 다 해보면서 익히라는 건 A부터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몰라서 3만큼 가. 그 다음 여기에서 얼만큼 와? 2만큼 온대. 말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돼, 이 새끼는. 당연한 거야. 그럼 끝이야. 이해 갔냐 안 가냐? 아 여기 3만큼 하는데 여기 2만큼 와.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2가 더 크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은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 이거. 찍다 보면 어차피 익혀지는 거거든. 공식을 써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놈의 식기를 자연스럽게 찍어내려면 A에서 3만큼 가려면 어느 쪽으로? 당연히 오른쪽 가야 되겠지. 여기 3만큼 가. 그 다음 여기 얼만큼? 2만큼. 그럼 여기가 얼마에 해당할 거야? 1에 해당하겠죠. 여기까지 나중에 해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니? 여기까지 해석을 하는 거라고.
표현됐어? 자, 그러면 자, 이거 지금 잠깐 여러분들 뭐 연습장이나 어디 교재 위쪽이나 여러분의 시계에다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수직선상에 점 C하고 D 적당히 찍으시고요. A하고 B하고 그 다음 네모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학교에서 다루는 가장 기초 내용입니다. 이 연음식계가 내분 외분 나눠내서 성분 AB가 어디 있어요? 뒤에 이거는 DC하고 어깨 미안. 처음에 AB도
다시요. 아이고야. 자, 다시 수직선 긋습니다. 작게 그리지 말고 크게 그리세요. 수직선 자체를 내분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적당히 선분 CD 잡으시고 점 C하고 점 D 잡아. 다 잡았어? P 잡아. P 잡아 빨리. 다음 하셔야 될 일은 B 표현을 해야 돼. 몇 대 몇 B 표현을 하라고. 왜 그걸 안 하려 그러니? B 표현해 빨랑. 점 P 잡고 B 표현하라고. B 표현하라고. 아, 참 말 안 듣네. B를 표현하라고. B. 몇 대 몇이란 이 B를 표현을 하라고. 이 B를. B 표현을 하라고요. B. 뭔데? 이 B를 왜 표현을 해? B를 표현을 하시라고. 3대1이라는 B를 표현하라고. 거기에다가 다 표현했냐? 다음 Q 찍으세요. 자, Q 찍으시고 그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C보다 왼쪽에 찍혀야 돼? D보다 오른쪽에 찍혀야 돼? Q는 C보다 왼쪽에 찍혀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또 뭐 표현하라고? B 표현해? B 표현해 빨랑. 왔다 또 아직 못 따라오는데 왜 또 지우고 앉아있어? 다시 빨리 거기까지 빨리 따라오라고. B 표현해 거기까지. 다 됐냐?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상태가 돼 있을 거냐면 어쨌든 CD 잡았을 거고요. 여기에 P 잡아가지고 몇 대? 3대 얼마? 1 표현했을 것이고 여기에 다음 누구 잡아서? Q 잡았을 거고요. 됐냐 안 됐냐? Q를 잡아서 요놈의 식기가 몇 대? 1대 얼마? 2까지 나왔지. 여기까지 됐어? 됐냐 안 됐냐? 빨랑 봐라. 여기까지 됐으면 빨랑 봐. 딴 거 계산하지 말고 보라고 좀. 보라고 알려줄 때 보시라니까. 왜 자꾸 안 보고 자꾸 딴짓 하다가 나중에 또 못하겠다 그러냐고. 아이 1대2가 얘가 내분이야 외분이야? 외분 나오면 해석에 필요한 건 여기까지 하시면 돼.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1대1. 그렇지. 1대 얼마? 1 나와야 돼. 표현이 갔어 갔어. 왜? 여기가 2고 여기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됐어. 봐! 아유 정말 좋네 말. 보세요. 1대1까지 했니? 근데 그 1이라는 놈의 식기를 내분을 하고 있지. 몇 대 몇으로? 3대1로. 초등학교 때 배운 연비 쓰는 거야. 비 맞추시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초등학교 때 배운 뭐 쓰는 거라고? 연비 쓰는 거라고. 뭐 맞추라고? 비 맞추라고. 여기는 1에 해당하는 걸 몇 대 몇으로 쪼갰어? 3대1로 쪼갰지. 그러면 이거를 4분의 3, 4분의 1로 할래? 여기를 얼마로? 4로 맞출래? 뭐가 더 편해? 4로 맞추는 게 편한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를 얼마로 맞추면? 4로 맞추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 4.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를 얼마로? 8로 바꾸시면 이게 가장 끝인 겁니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4대, 3대, 1이라는 현재 B를 이루고 있겠지요.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몇 대 몇 대 몇이 될 거라고? 4대, 3대, 1이라는 B가 동일할 거야. B를 맞춰줬으니까. 표현이 이해 갔어?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라고 이 단원 자체가.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요놈의 식기에서 이때 성분 P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 된대? 2대 5. 그러면 성분 PQ는 전체가 얼마에 해당하게 되겠니? 4대 3이니까 7에 해당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7에 해당하는데 PQ를 2대 5니까 누구에서 시작해서? P 시작해서 얼마로? 이만큼 갔다. 5로 가면서 누구로 끝나야 돼? Q로 끝나야 되겠지.
맞아 틀려. 근데 여기 성분 PQ가 지금 전체 길이를 얼마라고 볼 수 있어? 7로 볼 수 있잖아. 그 7을 몇 대 몇으로 쪼개줘야 돼? 2대 5로 쪼개니까 여기에 누가 찍힐 거야? R이 찍힐 거야. 맞아 틀려. 얼만큼 가고 2만큼 가고 다음 여기 얼만큼 와? 5만큼 올 거 아니여. 여기까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럼 여기가 R점이야. 그럼 이 점 R이란 놈의 식기는 성분 이제 누구에서 보래? 성분 누구를? D, C에서 보라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요 7이라는 B랑 2대 5라는 B가 똑같아 달라? 전체가 똑같아 달라? 똑같지?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2대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대? 1대 얼마? 4라고 봐도 되죠. 만약 B가 다르면 뭐 하시면 돼 또? 맞추면 돼. 최소 공배수 이용해서. 초등학교 때처럼. 예, 갔어, 안 갔어? 그냥 초등학교 때면 연비 여러분들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라고. B를 무조건 맞추라고, 전체 B를. 그럼 계산이 편해지니까. 그러면 여기가 1, 2,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 1로 바뀌겠죠. 1대 2대 1을 나올 거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이 점 R이라는 놈의 식기는 성분 누구를 DC를 요만큼으로면 얼만큼아? 3호지요? 그 다음 얼만큼가? 1등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뭐 하는 점? 네, 분하는 점.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뭐 28 나오고 뭐 외분 나오고 정신들 못 차립니다. 표현이 갔니? 됐어? 자리에 안 가신 분. 표현이 갔냐? 됐니?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을 이제 우리는 뭐에서 또 다시 한번 써먹을 수 있냐면 방금 전에 배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도 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자, 점 A의 좌표를 줬고요. 점 B의 좌표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B, 다음 1대4로 내분하는 점은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한다면 성분 PQ의 길이를 구하래. 표현됐어? 그럼 요놈 식기도 다시요. 내분 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공식 쓰는 게 아니라 뭐 하시라고? 점을 뭐 하라고? 찍어. 그런 다음에 B로 푸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내분 외분 나오면 뭐 사용하지 마시라고? 공식 쓰지 말고 뭐 하라고? 찍고 이걸 좌표 평면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표현하시는 거라고. 이해 갔니? 그럼 좌표 평면에 그리셔가지고 얘네들 P하고 Q를 찍고 B 표현합니다. 아까 전에 외분 표현 알려드릴 때 반드시 뭐 하나 표현하라고 그랬습니다. 외분 1대2 외분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쪼개 반드시 B 표현 반대로 똑같이 해주라 그랬어. 됐니? 시작! 어쨌든 먼저 찍을 줄 아셔야 되는 건 이때 점 P하고 점 Q를 찍을 줄은 아셔야 돼요.
외분이란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연장선 먼저 당연히 긋고 가시는 겁니다. 이산이 점 P 어디 쪽에 찍혀? A 위쪽. A 위쪽에 찍혀. 몇 대 몇으로? A 위쪽에 얼마 가고? 4가 1 점 P 얘기하는 거다? P요? P는 그 밑에 누구 밑에? 정확하게 얘기해? B 밑에 B 밑에. B 밑에 누구에서 시작해서? A에서 시작해서 얼마큼 가? 3칸 칸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2 와요 2와 3, 2 쓰면 여기서 끝내라고? 못 쓰라 그랬어. 1 쓰라고 반드시 얘기했지.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연어보실게요. 한 번 더. 현준, Q. 어디에 찍히니? Q가 A 위에 A 위 또는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A 시작해서 얼마큼 가고? 1 1 가고 그 다음 얼마로? B에서 4만큼 4, 1 가고 4, 5고 그러면 어디 표현해야 돼? 저거 A 남은 거 얼마 표현해야 돼? A P 얼마? 3 3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됐니? 먼저 이거 찍을 줄 아셔야 돼. 자리에 안 가신 분. 자리에 안 간 사람. 빨랑 얘기야? 뭐? 어디가? P가 Q가? Q. 다시 선분 누구를? 누구에서 시작해? A에서 시작해. 내분이야 외분이야? 외분이야. 그럼 연장선으로 가야 돼. A 시작해서 얼만큼 B 먼저 가고 1 가고 그 다음 또 얼마 가서 4 가서 누구로 끝나? B로 끝나. 즉 A 시작해서 1만큼 가고 Q 찍고 다음 4만큼 가면서 B로 끝나야 돼.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다시 눈으로 보시라니까. 안 되면 찍어보라고. A에서 여기에서 1만큼 가서 Q 그 다음 이렇게 4만큼 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A에서 오른쪽으로 얼마큼 가고 먼저 1 가고 그 다음 얼마큼 와야 돼? 얼마큼 와야 돼요? 4 이게 B 맞잖아. 이대로 끝내시라고. 끝. 됐어 안 됐어? 이게 끝이니까 여기는 초반에 여러분들이 찍어보는 연습 안 하시면 그냥 안 됩니다. 내분은 찍어보시라고요. 표현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어떻게 이제 선분 PQ 길이 구하는지 보세요. 보세요.
지금 여기 B가 깔끔하게 얼마까지? 3까지 똑같이 맞아 떨어졌지요. 만약에 요놈의 식기를 조금 숫자 지랄만큼 숫자를 조금 바꿔볼까요? 바꾸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 1대 5로 갑시다. 1대 5. 1대 5로 가면 여기 1하고 다음에 여기가 얼마 와야 돼? 1하고 얼마 와야 돼?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 5 되고 여기가 이제 얼마 와야 돼? 4 와야 되지.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봐. 동일한 길이를 하나는 3으로 보고 하나는 얼마로 봐? 4로 봐.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네를 동등하게 맞춰주려면 3과 4의 약수 써야 되니 배수 써야 되니? 그렇지, 배수 써야 돼. 공배수 찾으라고. 얼마? 12. 그렇지, 12로 맞춰? 그러면 3에는 몇 배 해주는 거야? 4배 하는 거야. 보세요. 12로 맞춰 여기를 12로 맞추면 3에는 4배 해야 되니까 얘 얼마로 바뀌어? 8로 바뀌어. 여기도 4배 해야 되니까 얼마로 바뀌어? 4로 바뀌어. 다음 4에는 몇 배 해줘야 돼? 3배 해야 되니까 얘 얼마로 바뀌어? 3으로 바뀌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만약 여기 표현한다면 이건 15로 바뀔 거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때 요 길이가 8대 4대 얼마? 3의 B를 이루게 될 거라고. 이게 B 맞추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몇 대 몇의 B를 이룰 거라고. 8대 4대 얼마? 3.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찍고 그 다음 B가 다르면 연비 써가지고 맞추시라고 그냥. 표현 이해 갔니? 그럼 다음에 P, Q 길이 어떻게 찾느냐? 점 P하고 Q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A하고 B의 좌표 줬으니까 이 성분 A, B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무슨 발 내리면 되니까. 수선에 발 내리면 되니까 X좌표 차는 얼마가 나오게 될 것이고 3. Y좌표 차 얼마 나올 것이고 4 나올 거야. 그럼 빗변의 길이 얼마 나올 테니까 5 나올 테니까 성분 A, B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 5 나오겠지. 맞아 틀려. 그러면 이때 발 성분 누구의 길이는? P, B의 길이는 얘는 무슨 식 세우면 돼? 비례식 세우면 돼. 8대 얼마? 4잖아. 맞아 틀려. 근데 여기가 얼마야? 5 아니요? 즉 8대 몇은? 4는 X대 얼마? 5. 물론 2대 1이니까 이 길이 얼마? 10 나오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한 번 더 갑니다. 요놈의 식기는 몇 대 몇이야? 성분 AQ의 길이 찾으려면 여기 몇 대 몇 대겠니? 4대 얼마였어? 3이었잖아. 맞아 틀려. 그럼 성분 AQ 길이 찾으려면 몇 대 몇은? 4대 3은 몇 대? 5대 다음 성분 AQ 세우시면 되겠죠. 이 길이는 그럼 얼마로? 4분의 얼마? 15. 표현 되냐 안 되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성분 누구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P, Q 길이 구하라며. 그럼 얘는 4대 얼마였어? 15였지? 되냐 안 되냐? 다시 몇 대 몇이라고? 4대 얼마? 15지요? 그럼 4대 15니까 똑같이 뭐 세우면 4대 15는 원래 길이 5대 성분모 PQ. 그래서 성분 PQ는 몇 분의? 4분의 얼마? 75 하고 마무리. 표현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는 됐니? 그런 다음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하면 여기까지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된다라는 건 요놈의 식기는 아이씨 이거 잘렸지만 어쨌든 찍읍시다. 내부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안 틀리니까 외부부터만 찍으세요. 여기 찍으시고 자 바라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세요. 얘를 응용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요것만 따로 잘라줄 테니까 B가 마이너스 1,0이고 다음에 A가 2,4였어. 이때 여기 점 P의 좌표를 찾고 싶어. 길이가 아니라 좌표를 찾고 싶다고. 그럼 좌표를 찾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얘를 세웠더니 여기가 현재 몇 대냐? 4대 얼마? 8 나오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몇 대 몇이 돼? 1대 얼마? 2잖아.
그럼 1대2란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쓰는 좌표계는 무슨 좌표계? 직교좌표계가 기본이니까 다시 무슨 좌표계가 기본이니까 직교좌표계가 기본이니까 무슨 발을 내려? 수선의 발 내려? 수선의 발 내리면 무슨 삼각형 만들어져? 직각삼각형 만들어져. 그러면 요 모양의 직각삼각형의 가로 길이와 얘 다음에 요 모양의 직각삼각형의 세로 길이 형태도 당연히 똑같겠지요.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보세요. 여기서 이 가로의 길이 얼마 나오니? 3 나오지. 맞아 틀려? 그럼 여기 가로 길이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근데 전비의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걔보다 더 p는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그럼 6만큼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빼야 돼? 그렇지. 전비는 그럼 얼마? 마이너스 7.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여기 지금 세로 길이가 얼마 나오게 되니? 요놈의 식기가? 여기 길이 얼마 나와? 무슨 좌표의 차야? A하고 B에? Y좌표 차니까 길이 얼마 나와? 4 나와?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나와야 돼? 8 나와야 돼. 맞아 틀려? 그럼 얘는 B하고 P의 무슨 좌표 차야? 무슨 좌표 차야? 길이 8이라는 거. Y좌표 차야. B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 B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러면 Y좌표 뭐 나와야 돼? 됐지요? 이게 공식 안 쓰시는 겁니다. 굳이 공식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냥 갖고 가시라는 거. 공식은 나중에 해석 부분에만 필요한 거야. 해석 포인트만 잡아내는 거지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에서 이 내부는 공식 쓰는 게 아니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이걸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누구도 할 수 있냐면 Q점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찾아내시면 돼요. B 써가지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이 내분 외분의 가장 기본은 공식이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찍는 연습부터다. 제일 못하는 게 무슨 점을 대부분 초반에 못 찍냐면 외분 못 찍습니다. 외분은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말 그거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고요. 됐지요? 다음 반드시 뭐 표현하라고? 비표현해서 접근하는 습관 들이는 거야. 시험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계산 시간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셔야 돼. 쓸데없이 계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저 내분 외분 문제 나오면 C 좌표 잡고 D 좌표 잡아서 좌표 표현 좌표 표현 좌표 표현 이런 식으로 다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좌표 표현을 이걸 잡아내려 그런다고. 미친 짓이란 말이야. 못해.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시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요놈의 시계를 얘기를 하시려면 내분 외분의 가장 기본은 찍어놓고 비례식으로 접근하면서 거기에 좌표까지 그냥 같이 응용하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써먹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 시간 줄어. 됐니?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분과 외분에 대한 공식의 형태를 한번 보고 고놈의 식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게 되면 수직선이나 좌표 평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의 점 A의 좌표를 소문자 A, 점 B의 좌표를 B라고 할 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면 보시면 수직선상에 어쨌든 두 개의 점이 존재할 거고요. 요놈의 좌표가 A고 요놈의 좌표가 B입니다.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되면 그 내분하는 점은 누구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고 A에서 시작해야 되고 누구로 끝나야 돼? B로 끝나야 돼. 그러면서 내분점이니까 어디 위에 존재해야 된다고? 선분 AB 위에. 됐지요? 그럼 번호식에 대한 점을 대각 찍게 된다면 어쨌든 요 점을 표현을 해서 여기가 몇 대 몇으로 M 대 N 나오겠죠.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X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 요놈식의 공식은 단순한 겁니다.
선분 요점을 예를 들어 P라고 잡게 된다면 선분 AP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선분 AP 대 선분 PB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얘들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M 대 M 대 얼마라는 거야? N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들이 M 대 N이면 선분 AP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좌표가 얘는 소문자이고 얘는 소문자 X입니다.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요? BS P에서 A요. 아니 좌표잖아. 좌표가 A하고 X라고. 그럼 좌표 뭐에서 못 빼야 돼? X 마이너스 A 대 다음 PB는 B 아, B E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한 개 얼마? 근데 M 대 N 됐죠?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럼 그대로 얘를 풀어내게 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동일하니까 BM 마이너스 다음에 NX 요 넘어시키는 NX 마이너스 NA 이렇게 될 것이고 원하는 건 누구 값을? X 값을 원하는 거니까 얘를 X에 있는 놈을 한쪽으로 몰게 되면 MX 더하기 NX는 조금 알아보기 쉽게 고치겠습니다. 다음 요 넘어시키는 MB 더하기 NA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얘기는 X라는 놈에 시키는 묶어내게 되면 M과 M 플러스 N을 이항시켜주면 되니까 MB 플러스 NA 이렇게 표현이 돼.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요.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할 때 이 내분과 외부는 공식을 뭐하지 말고 외우지 말고 됐어 안 됐어? 다시 공식 뭐하지 말라고? 외우지 말고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뭐 해라? 찍고 해석이 무조건 기본이라 그랬다. 다음 공식을 물론 외워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외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 공식 외운 거는 포인트는 이해 갔니? 그럼 왜 해석을 한다는 건 봐. 내분이니까 다시 뭐라 그랬으니까 내분이니까 그걸 더하면 돼. 다시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돼. 표현 이해 갔어? 그럼 얘가 어떤 내분이냐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누구 시작해? A A 시작해. A 시작해. 다음 누구에서 끝나? 누구로 끝나? 누구로 끝나? B로 끝나지. 표현 되냐 안 되냐? 다시 누구로 끝나? B로 끝나?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고놈의 식기가 아이 처음에 B가 B에 해당하는 건 M 나와 있죠? 고놈과 B를 곱하는 거고 A하고 N을 곱하는 겁니다. 형태가.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여기식을 잘 보세요. A라는 놈의 식기하고 누구를? N을 곱한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B를. 됐어 안 됐어? B라는 놈의 식기하고 누구를 곱해주면 돼? M을 곱하는 거지. 반대로 뭐 하는 거야? 얘도 멀리 떨어져 있는 B를 서로 뭐 하라는 거야? 곱하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그 얘기는 고놈의 식기를 이 해석 자체가 이 각각의 얘네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돼. 그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건 그 얘기는 이렇게 얘를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알아보기 쉽게 써드리면 3 더하기 2분의 3K 플러스 2L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됐니? 됐어? 다시 3 더하기 2분의 3K 더하기 몇 L이라고 보면 2L이라고 보면 둘을 뭐 했어? 더했지. 그럼 내분이야 외분이야? 내분이야 외분이야? 내분이야. 다시 내분이면 뭐 하는 거라고? 더하는 거라고. 기본 포인트는. 표현 이해갔니? 다시요. 내분이면 뭐 하는 거라고? 더하는 거라고. 그럼 그 얘기는 여러 식기를 보게 되면 둘을 더했어. 그럼 얘가 N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야? N의 역할을 하는 거지. 됐어? M의 역할을 하는 놈이랑 누구랑 곱해져 있니? K랑 곱해져 있지.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내분 3대2 찍었으면 3하고 누가 곱해져 있는 거야? K하고 곱해져 있지. K의 위치가 여기 왼쪽에 놓여야 돼? 오른쪽에 놓여야 돼?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이 K의 위치가 온다라는 거야. 이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음 여기에 그러면 누가 와야 된다라는 거야? L이 와야겠죠. 즉 LK를
얘는 LK를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지요? 한 번 더 갑니다. 그럼 요놈의 식기 가지고서 외분 만약에 잡으면 요놈의 식기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외분점 표현하려면 AB 위가 아니라 AB의 어디 위에? 연장선 위에 온다 그랬어. 근데 문자 M이 크다에 N이 크대. M이 크대. 저것만 보고도 찍어낼 줄 아셔야 돼. 됐어? 자 선분 누구를? AB라고 했습니다. 누구 시작해서? A로 시작해서 N만큼 갔다가 그 다음 N으로 가면서 B로 끝나야 된다. M이 커? 그러면 이 점 Q라는 놈의 식기의 위치는 A 선분 AB의 연장선 중에서 A 왼쪽에 와야 되니 B 오른쪽에 와야 되니? B 어느 쪽에? 오른쪽 와야겠죠. 표현됐지요.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Q점을 찍고요. 마찬가지로 좌표 A, 좌표 B, 요 새끼 좌표 X. 여기가 얼마면 N이면 여기가 얼마? N.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놈의 식기는 선분 AQ 대 선분 BQ가 몇 대 몇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N 대 N에 해당하게 되겠죠? 선분 AQ는 길이 표현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A 나오게 될 것이고 BQ는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얼마 B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몇 대 몇으로? M 대 N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놈 그대로 풀게 된다면 NX-MB라는 놈의 식기는 다음에 NX-NA 될 것이고 얘도 알아보기 쉽게 일단 한쪽으로 몰게 되면 NX는 MB-NA 표현되고 그대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X라는 놈의 식기도 M-N분의 MB-NA 됐지요? 그럼 다시 왜 분이 나오면 더하기야 빼기야? 그렇지 빼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더하기야 빼기야? 빼기야. 이해 갔니? 그래서 내분 외분의 공식의 가장 기본 틀은 나중에 이건 솔직히 거의 외울 필요 없어. 이건 나중에도 써먹는 건 대부분 이거 해석만 써먹는단 말이야.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 기하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는 나중에 벡터 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해석해서 써먹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벡터 쪽은.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공부하시더라도 어쨌든 지금 해석은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외분이니까 빼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크로스 되는 개념은. 다시 뭐 되는 개념은 똑같다고? 크로스 되는 개념은 똑같다고. 그럼 크로스 되는 개념이 똑같다는 건 뭔 소리냐면 성분 A, B를 M 대 N 외분이지요? 그러면 A의 요 소문자 A하고 누구하고 A에서 시작해서 가는 B가 M이거든. 이 새끼랑 곱했어? 아니지. 반대라고. 표현 됐냐 안 됐냐? 마찬가지로 B랑 붙어있는 게 N인데 얘가 아니라 누구를? M이랑 곱하는 겁니다. 그 더하기 빼기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거 나중에 공식 만드는 형태니까.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하면 요 놈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면 다시 읽으세요. 시작. 2분의 7 곱하기 B 마이너스 5 곱하기 C.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얘가 이제 2분의라고 보통 나와서 우리가 못 해석하는 거거든. 위에를 보니까 얘네들이 7하고 5가 곱해져 있는데 그럼 요 놈을 쉽게 돼가지고 얘를 못 빼기 걸로.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지금은 보여. 중요한 건. 지금은 보이는데 왜? 계속 지금 공식 설명해주고 보여주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보이셔야 된다고. 중요한 거.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7 빼기 5로 했다면 얘는 좌표평면상에 누구하고 누구를? B하고 C를 찍어. B하고 누구 곱했어?
B하고 누구 곱했니? 7 곱했지. 그러면 여기에서 7 들어와야 되니? 아니지. 누구에서 7 들어와야 돼? C에서 7 들어와야 돼.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다음 B에서도 그럼 얼마 가야 돼? 5 가야 돼. 근데 얘가 뭐였어? 백이니까 내분위야 외분이야? 외분. 자 B에서 5 갔다가 7 가면서 누구로? C로 끝나야 될 거야.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그렇지. 여기에 얼마? 5. 여기에 얼마? 7. 이래야지 공식 나오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해석하게 된다면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5대 7로 뭐 하는 자? 외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표현이 같지요. 됐니? 여기까지 계속해서 같이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원에선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찍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요 해석만 공부하시면 돼요. 표현 이해 갔지요? 이 해석까지 연습이 지금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시면 어쨌든 지금은 찍는 거라도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찍으시고요. 자, 다음. 자, 다음에 요놈의 식기가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으로 가게 되면 얘는 단순해요. X좌표, Y좌표 따라하자. 끝. 됐죠? 공식 외우지 마시고 다시 무슨 좌표 따로 해라. X좌표, Y좌표 뭐 해라? 따로 해라. 됐니?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보세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전 A라는 놈의 식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4고요. 전 B라는 놈의 식기가 7, 얼마 할까? 마이너스 1, 때 성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라. 점이라고 한다면 됐니? 항상 가장 기본 그리는 거야. 됐어? 좌표 평면에 먼저 찍어. A 몇 콤마 몇 찍고 마이너스 1 콤마 얼마. 자 적당히 찍으시고 B 몇 콤마 몇 찍고 7 콤마 얼마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2요. 성분 AB니까 됐냐 안 됐냐? 다음 쟤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뭐 한대? 내분한대. 그럼 그 점을 먼저 뭐 하라고? 찍어. 표현 이해갔니? 다시 그 점을 먼저 뭐해? 찍어. 그럼 여기쯤 찍으면 이게 몇 대 몇이 될 거야? 2대 1 나올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 다음 이제 하시게 될 일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쓰는 좌표계는 무슨 좌표계니까? 직교 좌표계니까 각각에서 무슨 발을 내리게 되면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된다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그게 포인트인 거거든. 그럼 이 2대 내분점에서도 무슨 발을 내리면 수선에 발을 내리면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나와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여기가 1대 2가 된다는 건 여기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얼마 돼야 돼?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X좌표 내분이야. X좌표.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마찬가지로 요놈을 쉽게 해서도 여기 이렇게 수선에 발 내리게 된다면 여기도 몇 대 몇 나와야 될까? 여기는 2대 얼마? 1 나와야겠죠. 정확하게 1대 2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요놈의 식기가 무슨 좌표? Y좌표.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어떻게 하라고? 따로 하라고. 그럼 그 얘기는 다시요. 자, X좌표부터 다시 갑니다. 어쨌든 여기가 1대2, 1대2 된다는 것만 잡아내시게 된다면 얘 X좌표 7이고 얘 X좌표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선분 전체 길이가 얼마 나오겠니? 가로선이 전체 길이가 얼마 나와?
8 나올 거 아니야. 걔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나누지. 그럼 여기 하나의 길이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8 나와야 되죠. 3등분 중에 하나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여기 길이 3분의 8 나와? 그럼 이 점의 무슨 좌표 알아? X좌표 알 수 있거든. 누구에서? 7에서 3분의 8만큼 어떻게 하는데? 그렇지. 7 마이너스 얼마? 3분의 8. 나중에 계산하시라고 이건 그냥. 됐냐 안 됐냐? 다시요. 한 번 더. 여러분 식기 전체 길이 먼저 봅니다. Y좌표 4 나오고 얘 Y좌표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전체 길이 얼마 되니? 5. 걔를 몇 대 몇으로 쪼개? 1대 2로 쪼개지. 맞아 틀려? 그러면 여기서 받은 여기서 보든 상관은 없어. 어쨌든 그럼 요 놈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 점의 Y좌표 구하려면 얘 5라는 길이를 1대 2로 쪼개니까 얘 실제 길이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3분의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2가 실제 길이야? 3분의 1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5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고놈의 식기는 4에서 3분의 10만큼 뭐 해줘야 되니? 네. 그렇지. 빼면 끝이야. 됐지요? 그래서 그대로 이것도 마지막에 알아서 계산만 하시고. 즉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과 외분은 X좌표, Y좌표를 뭐 하시라고? 따로 하시라는 겁니다. 표현 됐니? 다음 이건 외우세요. 무게중심 좌표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얘 뭐 하시라고? 외우라고요. 표현이 해놨니? 증명은 굳이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증명 굳이 안 하고 만약에 나중에 빈칸 채우기 나오면 그때 그냥 한 번만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여기 단어는 지랄 맞은 게 뭐가 있냐면 이 무게중심 나왔을 때 접근 잘 하셔야 돼. 자 다시 중학교 내용이니까 무게중심 문자로 표현하면 G고요. 무게중심 정의가 뭐니? 2분의 1. 맞아, 잠깐만. 2분의 1? 같은 소리 한 건인데. 무게중심 정의가 뭐니? 딱 가운데. 어? 딱 가운데 같은 소리 하고 했는데. 딱 가운데가 정의야? 딱 가운데가 뭔데? 무게중심 정의가 뭐니? 세변의 수직이 등분선에 어? 교점?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은 외심입니다. 외심이에요 그거는. 너? 중선에 교점? 그렇지.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이라는 건 정의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 얘는 중선의 교점이야. 들어! 딴짓하지 말고 다시 정의 자체가 뭐의 교점이라고?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문제에 만약에 무게중심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중선을 그어야 돼. 다시요. 반드시 무슨 선을 그으시라고? 중산. 반드시 중선을 그으세요. 한결, 중선이 뭐냐? 질문을 해보려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쌍점에서 그 꼭지점에서 딱 그는 건가? 꼭지점에서 뭘 그어? 아닌가? 너 중선이 뭐니? 중간이야? 그 중간이 뭔가? 그 잠깐만요. 아니 중간이 나왔어. 그이 변의 중심. 변의 중심 같은 소리 하면 되네. 중선이 뭐니? 전에 중전에서 내린 변의 중점에서 뭘 내려? 수선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뭔 소리야? 아니 그 뭐지? 각도의 절반? 중선이 뭐니? 아니 그 각에서 확 내려오는 건가? 딱 가운데서 그 반대편 꼭지점까지 있는. 각의 가운데서 반대편 꼭지점까지? 변 거식이 있잖아요. 변 거식이 가운데서 딱 딱 거하는. 변 거시기에서 뭘 거시기를 더하고 앉아있어. 뭔 소리야? 중선이 뭐야? 중간. 다 잘라버려. 꼭지점이랑 어. 대변의 중심이랑 근데 기억상 없는. 대변에 중심이랑 다시. 대변으로 나누는 점이 아니라 아이씨. 너는 국어 공부해라. 알겠다. 진짜 알겠어요. 시끄러워. 그 대변에서 대각을 그러니까 확 내려버리는 건가?
그러니까 그 꼭지점에서 10%. 아 이거 거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오심,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 다음 수심, 방심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오심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는 뭐까지만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냐면 내심, 외심, 무게중심만 배웠을 겁니다. 수심 안 배웠지요? 수심 가끔 나와요 고등학교 때. 됐니? 그거는 나오니까 그거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다시요. 여기가 나중에 이게 중선정리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무게중심이 나오면 무슨 선 그으라고? 중선. 중선 무조건 그으라고. 다시 무슨 선 그으라고? 중선을 그어야 중선정리란 연결이 된다니까. 여기에 중선정리라는 공식이 있어. 이건 외워야 돼. 다시요. 중선정리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걔는 외우셔야 돼요. 이해 갔니? 근데 그걸 써먹는다는 건 정말 딱 기본형에서 나와. 그러면 학교 시험 졸라 쉬운데. 근데 그걸 기본형에서 때려주기도 안 나옵니다. 대부분 학교는. 다 도형에 숨겨갖고 나오거든. 그럼 그걸 바라보는 게 다시 중선을 그어야 그 중선정리랑 같이 연결이 돼. 됐지요? 다시요. 무게중심이 나오면 반드시 무슨 선 그으라고? 중선을 그어. 그래야 중선정리랑 연결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 여기 때문에 다 틀려.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 이건 안 보이는 개념인 거야 얘는. 그래서 대부분 틀려. 먼저 구분해야 될 유형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 해야 될 기초와 이런 걸 쌓을 줄 아셔야 된다고. 기초 쌓는 시간이야 지금은. 기초를 쌓으시라고. 기초를. 됐니? 자 다시요. 중선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을 바라볼 때 가장 기본은 대변 대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도. 됐어? 각 A랑 마주보는 대변 누구야? BC. 각 B랑 마주보는 변은? AC. 됐니? 이게 가장 기본이라 그랬어. 하나의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선을 그은 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아니야. 중점이야. 한글 공부 정확하게 하라고. 말 정확하게 익히라고 몇 번 얘기하지 않느네. 원 나오면 중심인 거고 중점이 아니라. 됐니? 말 용어는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다시 그럼 점 B에서 중선을 긋는다면 누구의? 성분 누구의? AC. A씨의 무슨 점을 잡아? 중점을 잡아. 그런 다음에 얘를 뭐하면? 이으면 이게 무슨 선? 중선. 표현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해 갔니? 다시 한 번 더. 점 A에서 뭘 잡아서? 누구를 잡아? 성분 누구의? BC의 무슨 점 잡아? 중점을 잡아. A와 뭐하면? 이으면 얘가 무슨 선? 중선. 세 중선의 교점이 항상 일치하고 걔를 우린 뭐라 그런다? 무게중심. 그러면서 니들이 하는 건 맨날 무게중심 나오면 2대1밖에 기억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굳이 얘기 안 하겠다고. 2대1은 당연히 대부분 아니까. 이해 갔니? 포인트는 중선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무게중심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야 대문제 문항이 지랄 맞은 문항에서 아, 이 새끼 중선 정리 써야겠네가 들어와. 그게 보인다고. 그게 들어오셔야 돼. 근데 거기까지 들어오려면 물론 구분해야 될 단어 몇 가지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면서 같이 가셔야 돼요. 표현 이해 같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2대1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요게 중선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익혀두시고 표현 이해 갔어? 그랬을 때 이 무게중심은 이건 증명 안 한다 그랬습니다. 세 점 A와 B 다음 C 이때 얘 ABC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라는 놈의 식기의 좌표는요. 이건 외우시는데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3분의 X좌표를 다 더해. 됐어 안 됐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X좌표 다 더해 3으로 나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Y좌표도 다 더해. 얘도 그럼 똑같이 얼마로 나눠? 그렇지. 그게 무게중심의 좌표야. 증명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고 지금은 안 할 겁니다. 표현이 이해 갔니? 됐어? 얘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다시 X좌표를 다 뭐해? 더해. 다시 X좌표를 다 뭐해? 더해. 아유 쉬는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더니 꼭 바로 자냐. X좌표를 다 뭐해? 더해. 다음 얼마로 나눠? 3으로. Y좌표도 다 뭐해? 더해. 다음 얼마로 나눠? 3으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그때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의 공식처럼 익혀갈 내용 하나가 존재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점 A, A, B, 점 B. X1에 라이트 하면 안 되니까. 아니, 이렇게 하자. 니들 지금 표현이면 이게 더 맞을 수 있겠다. 세 점의 좌표를 주고요. 읽으세요. 시작. 더하기 다음 BP의 제곱 더하기 다음 CP의 제곱 제곱이 뭐가 되게 하는? 제곱과 되게 하는 점 P는 누구? 무게중심입니다. 이건 외우세요. 정말 잘 나오니까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 되면은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 제곱 표현이 최소가 되는 거랑 제곱이 빠진 상태에서 최소를 보는 건 문제풀이가 완전 달라. 그거를 나중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예,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일단 여기 찍으시고 요건 증명해 드릴 겁니다. 보세요, 이놈의 시키는. 이거는 증명 안 해주면 매번 또 질문하기 때문에 쟤는 증명 꼭 해드릴 테니까 저거는 증명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명하기 전에 먼저 선분 길이의 제곱이 만약에 뭐가 된다면 최소 또는 뭐가 나오게 된다면 선분 길이의 무엇이 다시 선분 길이의 뭐가 제곱이 최소가 나온다면 포인트는 제곱이야. 제곱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셔야 돼. 됐지요? 제곱이란 놈의 식기가 최소 또는 최대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건 그냥 수식으로 푸세요. 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저 제곱이 빠져있는 상태에선 수식으로 못 풀어. 거기까지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수식으로 못 풀어요. 자, 그럼 봅니다. 어쨌든 점 P를 찾으라 했으니까 점 P라는 놈의 식기를 x, y라고 하면 선분 AP 정의가 뭐라 그랬니 아까? A와 점 A와 점 P 사이의 거리. 맞아 틀려. 그러면 A와 P 사이의 거리니까 X좌표끼리 뺀 거에 완전제곱과 Y좌표끼리 뺀 거에 완전제곱에다 뭐 씌워야 돼? 루트 씌워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먼저 표현하게 된다면 AT의 제곱이라는 놈의 식에는 X-X1의 완전제곱 플러스 Y-Y1의 완전제곱 선분 BP의 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X-X2의 완전제곱 플러스 Y-Y2의
y2의 완전제곱, 성분 CP의 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x-x3의 완전제곱 플러스 y-y3의 완전제곱. 이렇게 수식으로 그냥 보이면 되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제곱이 될 때. 왜? 루트가 날아가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제가 만약에 루트가 양쪽에 다 얘네들이 AP로만 나오면 여기 뭐 붙어야 돼? 뭐 붙어야 돼? 루트 붙어야 되지. BP로 나오면 뭐 붙어야 돼? 루트 붙어야 돼. 수식으로 못 풀어. 루트 더하기 루트를 어떻게 푸나? 못 풀어. 그거는. 이해 갔지요? 그건 계속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된다면 x 다 공통이잖아. 전개 때리는 거야. 몇 x제곱에? 3x제곱. 됐어 안 됐어? 다음 x로 묶게 된다면 마이너스 2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됐니? 다음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플러스 다음 뒤에 있는 것도 y도 3개 나올 거고요. y제곱이 다음 얘도 y 빼서 묶게 된다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x 빠졌고 y 표현됐고 플러스 y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요 놈이 뭐가 나와야 돼? 최소가 나와야 돼. 됐니?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는데 요만큼만 쳐다보니까 문자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몇 차? 2차지. 그럼 얘가 최소되는 경우는 언제? 대칭. 축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 얼마일 때? 시작.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때. 맞아 틀려? 다음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놈의 식기. 얘도 쳐다보게 되면 이 값이 최소가 나오게 되려면 얘도 누구에서? 대칭 축에서 가야겠지요? 됐니? 그럼 요놈 대칭축 찾으면 y는 시작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얼마? y3일 때 최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누가? 룩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내용 정확하게 익혀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그때 가가지고 저 그때 모르겠는데요. 제발 뒷북 치지 마세요. 산이야. 항상. 알겠어? 자, 요놈은 쉽게 찍으시고요. 집에 가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놈은.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내용 유형 정리하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